안녕하세요. 아우디의 모든 것 린드우드입니다. 오늘은 아우디 후륜 서스펜션에 대해서 구조를 분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륜 서스펜션의 정적 얼라이먼트 토호값, 다양한 차량들의 정적 얼라이먼트 토호값, 세 번째 후륜 서스펜션 동적 얼라이먼트 롤 스티어, 네 번째 세미 트레일링 암 구조의 차량들, 다섯 번째 풀 트레일링 암 구조의 차량들, 여섯 번째, 아우디 후륜 서스펜션에 대한 분석 결론이 되겠습니다.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항상 참조하는 아우디 해외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기술 포털, 미디어 센터, 그리고 나머지 다양한 구글링 자료들을 참조하였습니다. 첫 번째, 후륜 서스펜션의 정적 얼라이먼트 토호값. 휠 얼라이먼트의 토호란 어떤 것일까요?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라이먼트에 대해서 캠버, 캐스터, 토. 바로 바퀴가 안쪽으로 되어 있는 걸 토인 혹은 포지티브, 바퀴가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는 걸 토 아웃 혹은 네거티브라고 합니다. 사실 이 토 값의 변화에 따라서, 특히 후륜 서스펜션의 토 값이 변화에 따라서 차량의 거동이 꽤 많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뒷바퀴가 토 아웃이 되는 프론트 휠 드라이브, 전륜 구동이죠. 예를 들어 FF 차량일 경우에는, FF 차량은 종종 언더스티어에 시달리기 때문에 뒷바퀴를 토 아웃으로 세팅해서 차량의 후방을 코너로 회전시켜 차량의 전방을 정점으로 향하게 하고 언더스티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너를 이렇게 돌아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죠. 차량이 이렇게 있을 때 앞바퀴가 이렇게 있겠죠. 이때 앞바퀴가 조향이 이렇게 들어가면 뒷바퀴가 지금 여기서 토 아웃으로 세팅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퀴가 이렇게 벌어져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뒷바퀴는 사실 전륜구동에서 따라가는 역할밖에 하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바퀴가 바깥쪽으로 진행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뒷바퀴가 코너의 바깥쪽으로 흐르게 되는 오버스티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언더스티어 현상의 FF 차량을 오버스티어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언더스티어를 줄이는 방향으로 세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FF 차량의 토아웃, 후륜 서스펜션의 토아웃 세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뒷바퀴 토이는 이제 후륜구동 차량의 가장 일반적인 설정으로 볼 수 있는데요. 후륜구동 차량은 뒷바퀴에 구동력이 많이 가기 때문에 코너링을 돌 때 후륜 쪽으로 종그립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후륜 쪽이 구동륜이기 때문이겠죠. 후륜 쪽에 종그립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코너링 시에 바깥으로 이 후륜 쪽이 그립을 먼저 놓치는 오버스티어 현상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토인 세팅을 하고요. 토인 세팅을 하게 되면 이 바퀴의 모양이 안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버스티어를 억제를 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 후륜 서스펜션의 토 값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차량의 특성을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챕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차량들의 정적 얼라이먼트 토 값. 먼저 BMW의 휠 얼라이먼트 토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후륜 구동은 리어가 먼저 흐르는 오버스티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토인 세팅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토인은 포지티브 값이 세팅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잘 보면 토 값이 포지티브 값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벤츠를 한번 볼까요? 벤츠의 토 값 역시
포지티브 값의 정상 범위가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우디는 어떨까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토 값이 포지티브로 되어 있죠. 자, 그럼 이번에 소나타의 토 값 한번 볼까요? 자, 소나타 전륜구동 FF죠. FF는 토 아웃 세팅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네거티브입니다. 보시면 마이너스 값부터 시작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제로 토에 가깝지 않나 싶을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리부에 역시 마찬가지로 FF 차량이죠. 역시 마이너스부터 토 값이 시작하고요. 정상 범위가 마이너스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의 제로 토에 가깝게 세팅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륜구동 차량 같은 경우에는 후륜은 단지 뒤에서 따라오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굳이 토 값 세팅을 하지 않는 것도 이 차량의 특성 중에 하나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후륜 서스펜션의 동적 얼라이먼트, 롤 스티어, 토우 링크. 사실상 오늘 프레젠테이션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후륜 서스펜션이 롤 스티어, 차체가 하중 이동으로 인해서 기울어졌을 때 변화되는 얼라이먼트입니다. 여기서는 범프 스티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범프 스티어는 이 차체가 상하로 이제 리범프를 했을 때 변화하는 값이고요. 롤 스티어는 차체가 기울어졌을 때 변화하는 값입니다. 어쨌든 동적 얼라이먼트이기 때문에 둘 다 비슷한 원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롤 스티어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볼까요? 세미 트레일링 암이라는 특수한 서스펜션 구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피벗이 잡혀있는 링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링크의 길이는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중을 받게 되면 이 링크가 짧은 링크로 인해서 이 타이어가 토인 형태로 움직임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중을 받게 되면 타이어의 동적 얼라이먼트가 변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동차는 토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더스티어 현상을 띠게 됩니다. 그럼 이 차량은 후륜구동이 되겠네요. 후륜구동이 오버스티어 현상이 발생하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서스펜션이 하중을 받았을 때 동적으로 토인 형태를 띠도록 이 동적으로 얼라이먼트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롤 스티어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이렇게 토우 링크,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이 링크를 토우 링크라고 볼 수 있는데요. 토의 변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링크입니다. 토우 링크로 인해서 동적으로 변화되는 토우를 보실 수 있는데, 자, 지금 여기 이 동영상을 짧게 만들어진 동영상을 보시면 바퀴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어요. 토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중을 받는 순간 타이어가 이렇게 모아지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적으로 얼라이먼트가 변화하는 장면이죠. 네 번째, 세미 트레일링 암 구조의 차량들. 자, 그러면 이 동적으로 얼라이먼트를 변화시키는 토인으로, 포지티브 토인으로 변화시키는 차량들이 어떤 차량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BMW의 후륜 서스펜션 구조를 보면 토우 링크가 존재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BMW도 이 후륜의 언더스티어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토우 링크를 두어서 동적 얼라이먼트 변화를 이용해서 토인을 만드는 걸 알 수 있고요.
벤츠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보시면 이렇게 토 링크가 있습니다. 이쪽이 차 앞쪽이에요. 이쪽이 앞쪽이고 BMW는 여기가 앞쪽입니다. BMW는 여기가 앞이고 벤츠는 이쪽이 앞쪽이에요. 자, 보시면은 링크가 지금 앞쪽으로 연결된 링크가 좀 많네요. 여기서 어떤 링크가 토 링크 역할을 하는지는 사실 좀 더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지금 세미 트레일링암 구조에 토 링크가 지금 존재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토인 형태로 이 서스펜션이 움직일 것입니다. BMW는 이렇게 움직이겠죠? 아우디는 그럼 어떨까요? 아우디는 보통 사람들이 전륜 기반이라고 보통 착각을 하는데 아우디는 전륜 기반이 아니고 사륜 기반입니다. Based on all-wheel drive. 아우디의 후륜 서스펜션 구조를 볼까요? 역시 BMW 벤츠와 마찬가지로 토어링크가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트레일링암이라고 하는데 이건 트레일링암의 역할을 보다는 토어링크, 토의 변화를 더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다리꼴 링크를 또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다리꼴 링크가 또 들어가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동적 얼라이먼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우디는 후륜에 구동력을 더 많이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우디와 유사한 스바루의 후륜 서스펜션 구조를 한번 볼까요? 스바루도 역시 사륜 기반 차량이죠. 자,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토어링크가 존재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어링크가 없는 차량을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풀 트레일링 암 구조의 차량들. 자, 이제 토어링크가 없는 차량은 어떤 구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FF 구조 차량이죠. 그랜저 차량입니다. 그랜저의 후륜 서스펜션 구조를 보면 이렇게 풀 트레일링암, 여기가 차량 앞부분이에요. 이쪽 방향이 차량 앞부분입니다. 차량 앞부분과 수평으로 이루어져 있는 트레일링암이 존재합니다. 사실 전륜구동 차량은 어쩔 수가 없이 이 구조가 가장 간단하고 가장 효과적인 구조인데요. 후륜이 동력이 하나도 가지도 않기 때문에 굳이 후륜 쪽으로 이 동적 얼라이먼트 변화를 일으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그 정적 얼라이먼트 톡값만 세팅하고 주행할 때 동적 얼라이먼트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도 전륜 쪽 서스펜션만 신경을 쓰면 되기 때문에 후륜 쪽은 굳이 복잡한 구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원가 절감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굳이 성능에 동적 얼라이먼트 변화가 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면 그랜저 말고 다음 차량을 볼까요? 이번엔 소나타 역시 풀 트레일링암, 이쪽이 차량 앞쪽 방향이고요. 차량 앞쪽 방향과 수평으로 놓여 있는 풀 트레일링암 구조가 역시 마찬가지로 존재합니다. 서스펜션 링크 구조도 굉장히 심플하죠. 기존의 이 후륜 쪽에 구동력이 많이 가는 차량들과는 구조가 많이 다르고 훨씬 더 심플한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멀티링크라고 해서 똑같은 멀티링크가 아닌 것입니다. 다음 차량을 볼까요? 이번엔 말리부 차량을 보겠습니다. 말리부도 역시 FF 차량이고요. 말리부도 역시나 이 차량 앞쪽 방향과 수평되어 있는 풀 트레일링암 구조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링크도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죠.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굳이 동적 얼라이먼트 변화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한 멀티링크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 차량을 볼까요? 자, 이번에는 사륜구동인데 프론트 휠 드라이브 베이스 FF 베이스의 사륜구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FF 베이스의 사륜구동이라고 하면 아우디도 FF 베이스 아니에요? 라고 또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아우디와 일반적인 전륜 베이스의 사륜구동과 차이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골프의 포모션은 전통적인 전륜 베이스의 사륜구동입니다. 그러면 전륜의 구동력이 거의 90%가 가고 후륜에 일시적으로 10%에서 50%를 보내겠죠. 후륜 쪽으로 구동력이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후륜 쪽에 동적 얼라이먼트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서 이렇게 FF 차량과 똑같은 풀 트레일링한 구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조가 소나타와 그랜저와 똑같죠? 다음 차량을 볼까요? 골프만 그런지 한번 볼까요? 다음 차량은 볼보입니다. 볼보도 역시 FF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가로배치 전륜 구동이죠. 자, 볼보의 올휠 드라이브 구조를 보면 폭스바겐 골프 포모션과 마찬가지로 풀 트레일링함을 가지고 있고 서스펜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륜 쪽으로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이렇게 형성하는 그런 차량들과 후륜 쪽에 구동력이 적게 가는 FF 베이스의 차량들과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조를 봤을 때 과연 아우디는 어디에 가까울까요? 그냥 대충 봐도 답이 나오지 않나요? 여섯 번째, 아우디 후륜 서스펜션에 대한 결론을 짓겠습니다. 아우디 후륜 서스펜션에 대한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FF 차량과 FR 베이스, 올휠 드라이브 베이스. 자, 아주 큰 차이점이 있죠? 위 차량들은 후륜 서스펜션에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FF와 FR 또는 올휠 드라이브 기반 차량이라고 제가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후륜에 강한 구동력이 전달될수록 차량을 추진하기 위해 구동륜이 회전하면서 종그립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코너링 상황이라면 이미 후륜이 종그립을 사용하고 있어 횡그립이 부족해지고 횡그립이 부족한 만큼 타이어가 슬립해서 오버스티어가 발생합니다. 이 오버스티어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후륜 구동 차량들은 오버스티어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토인으로 세팅을 하는데, 좀 더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위해서 동적 얼라이먼트 세팅을 이제 멀티링크 통해서, 멀티링크 서스펜션인데 거기서 토우링크를 결합한 멀티링크를 이용해서 동적으로 토인을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륜에 강한 구동력이 전달되는 차량들은 후륜 서스펜션에 세미 트레일링한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채택을 하고 토어링크를 추가해서 동적으로 토 값을 컨트롤해서 후륜의 접지력 향상을 노리는 것입니다. 후륜의 토인 동적 효과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후륜의 접지력 향상, 오버스티어 감소, 코너의 한계점 높아짐, 고속 안정성 향상, 길고 완만한 코너에서의 장점. 이 독일 3사, 독 3사의 공통적인 코너링에서의 어떤 성능을 보여주는 포인트들입니다. 독3사들 차량을 몰아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코너링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벤츠, BMW, 아우디 할 거 없이 전부 다 최소 평균 이상의 코너링 성능을 가지고 있고, 약간 BMW가 좀 더 다이나믹한 움직임, 아우디, 벤츠는 좀 더 심플한 그리고 깔끔한 움직임,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물론 최근에 BMW는 좀 다이나믹해지긴 했어요. BMW의 맛이 좀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독3사는 공통적으로 코너링이 굉장히 날카롭고 깔끔한 맛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덜 민첩해지고 반응성이 떨어짐, 쇼코너에서 단점,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BMW는
토잉 값이 좀 작았어요. 토잉 값이 정적 얼라이먼트 토잉 값이 좀 작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이 약간 불안정성을 줌으로써 오히려 코너링 성능을 더 높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BMW 같은 경우에는 정적 얼라이먼트의 톱 값이 조금 포지티브라기보다는 조금 제로에 가까운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동적 얼라이먼트일 경우에는 좀 더 토잉 값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우디 후륜 서스펜션에 대한 결론을 내려보면 후륜에 구동력이 얼마나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후륜 서스펜션 구조가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아우디의 서스펜션 구조는 FF보다는 FR에 더 가깝습니다. 제가 지금 이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아우디는 절대로 FF 구조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전륜 기반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명확하죠? 서스펜션 구조를 이해하신다면 아우디는 절대로 전륜 베이스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아우디가 단지 앞이 무겁다는 이유로 FF 기반으로 보기 힘든 이유고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앞이 무거우니까 요 모멘트가 커서 차가 회전하기 힘드니까 FF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치면은 벤츠도 앞이 무겁잖아요. 안 그래요? 벤츠도 무게 배분은 아우디랑 비슷합니다. 아우디의 서스펜션 구조를 보면 FF와 FR의 장단점을 섞은 형태로 볼 수 있고요. 독특한 서스펜션 구조를 통해 아우디만의 주행 질감을 완성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우디는 주행 안정성을 위해서 역시나 후륜 서스펜션을 설계를 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우디의 후륜 서스펜션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결론을 간단하게 내려보면 아우디의 전륜 서스펜션과 후륜 서스펜션을 분석할수록 아우디는 아우디만의 독창적인 서스펜션 구조로 아우디의 컬러인 주행 안정성, 고속 안정감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추구하고 있다라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었고요. 보통 어떤 사람들이 아우디를 뭐 일반적인 전륜 구동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그만하라고 좀 말하고 싶어요. 아우디가 전륜 베이스면 정말 제가 성을 갈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아우디가 전륜 기반이라는 말을 한 적도 없고요. 실제로 아우디 독일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전륜 기반이라는 소리 뭐 한 글자라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우디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스바루와 같이 사륜을 기본 베이스로 둔 그런 차량이고, 아우디의 설계 사상과 설계 구조를 봤을 때 뭐 이거는 누가 봐도 사륜을 베이스로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아우디의 후륜 서스펜션 구조 분석이었고요. 아우디의 모든 것 린드우드였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